제가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100세가 넘었던 분들도 다 자기의 그 어떤 질병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들도 이 받쳐줄 수 있는 체력만 되면 수술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세월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최하정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10세의 세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신문을 통해서 100세에도 삶을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인 자기의 질병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라는 자기에게 그 의무와 책임을 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는 의학의 발전이 있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수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노년의 의미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은 늙어도 삶은 늙지 않는다. 이것이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 엄마가 앉아서 항상 하는 말이 마음은 청춘이라는 얘기를 할 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살아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젊어봤다. 너네는 늙어봤냐? 이 말이 굉장히 철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늙어도 삶은 늙지 않는다라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생활을 회복력 있는 그런 자기의 회복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생활을 하고 있는 멋진 분들을 보았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적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랑을 보낼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의미로 남길 것인가? 그래서 수술을 받았던 병을 안고 살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인문학이 바로 노년 인문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몇 살까지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수명이 늘어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가꾸고 부부 사이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남편을 하늘처럼 이렇게 받든다. 꼭 그거를 갖다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고 이것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닌가. 그 다음에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관계를 가꾸는 것은 주변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배우는 것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꼭 재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동사로서 무죄치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웃을 보면서 웃어주는 것, 그것도 나누는 것이 아닌가 가볍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년은 병이 없어서 행복한 시기가 아니라 병이 있어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받고 다시 걷고 다시 책을 읽고 다시 가족과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존엄과 의미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노년에서 자기 자존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